자, 문법 교재 16페이지의 의문의 전형 두 번째 추격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의문의 추격이라는 단어 뜻을 알고 있으면 굳이 개념을 알 필요가 없죠. 그죠? 의문의 변동은 종성과 초성이 충돌을 일으킨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딴 거 볼 필요가 없겠죠. 어디만 보면 돼. 종성과 초성을 보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종성하고 뒤에 오는 초성이 이게 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개가 한 1 더하기 1이 하나의 한 의문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죠? 이게 탈락가의 공통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자음의 축약은 하나 있습니다. 하나. 뭐 있습니까? 용어 자꾸 익히라고 했을 때 뭐 있어요? 거센 소리 대기라는 말이 있어요. 거센 소리 대기. 거센 소리는 우리말에 뭐야? 카타프치에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일명 가리는 소리라고 해. 우리 가려울 때 카타프츠, 그지? 우리말의 그 카타프츠가 우리말은 전 세계에 있는 언어들이 가질 수 있는 장단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장점을 다 가지고 커버가 돼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외국말을 배우면 거의 원어민 수준으로 잘 따라할 수 있는 말 자체가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영어는 어떻습니까? 유음이 발달되어 있어요. 울림소리가 발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유음이 아니라 울림소리가. 비음과 유음이 조금 많이 있는데 뭐가 안 됩니까? 영어 거래는 우리말의 영어는 된 발음을 못해요. 그래서 쌀 발음이 안 되죠. 그래서 뭐라고 해요? 살 주세요. 살. 그래서 말이 딱 들으면 제 외국인이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일본어는 어떻습니까? 가까운 일본어. 받침이 없어요. 얘는 발음이. 그래서 맥도날드 발음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맥도날드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 애들의 발음은 뭐야? 된 소리가 많아요. 찌, 짜, 뭐 이런 거. 그죠? 러시아는요, 반대로 거센 소리가 많습니다. 우리는 다 그렇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거센 소리 대기는 원리가 간단합니다. 카타프치를 평범하게 발음하면 가다브즈가 되죠. 그죠? 그 예사소리. 그래서 가다브즈가 얘는 종성에 오든 초성에 오든 상관이 없어요. 누구를 만나면 히읗을 만나면 히읗이 앞에 있든 뒤에 초성에 있든, 오케이? 위치는 상관없어요. 그러면 얘네가 발음이 어떻게 됩니까? 된 소리로, 거센 소리로 카타프치가 됩니다. 이렇게 발음되는 게 거센 소리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국화가 있죠. 자, 조건이 형성이 된다 봐야죠. 여기 기억 왔죠? 키읔 왔죠? 이 두 개가 합쳐져서 뭘로 되는 거야? 키역으로 발음되는 거죠? 그래서 발음표가 어떻게 돼요? 국화가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그리고 용언도 마찬가지예요. 자, 역시 뒤에 온 게 없죠. 이거는 조코가 되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음의 축약, 거센 소리라고 하고, 우리가 격음하라고 합니다. 네, 여기는 지금 빠졌는데요. 모음
두 번째는 모음 축약이 있어요. 근데 이 모음 축약은 이거는 지금 현장에서는 학교에서는 가르칩니다. 그런데 논리적 모순이 있어요. 개념으로 설명하면 개수가 안 맞고 개수로 설명하면 개념이 안 맞아요. 이게 개념과 그 개수가 일치가 해야 되는데 축약은 막 줄어든다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이런 논란이 생겼냐면 19년도인가 17년도에 고3 모의고사에 반모음 2가 그 전에는 개수로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세지를 않았다고요. 근데 17년도에 거기에 반모음 2를 개수로 세는 걸로 나와버린 거야. 그래서 교체로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개수가 하나가로 인정을 해버린 거죠. 그렇게 돼버리면 이중모음도 몇 개로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2개로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전에는 그냥 모음과 모음이 결합되면 전부 다 축약으로 봐버렸어요. 근데 지금 어떤 문제가 생겨요? 대하고 어가 결합이 되면 되어가 되잖아요. 이걸 줄여서 우리가 돼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되면 축약으로 인정을 했는데 논리적 모순이 생겨버린다는 얘기야. 왜? 얘는 이 오는 우리가 반모음으로 따졌을 때 모음이 결합이 되려면 무조건 반모음을 바꿔서 뒤에 있는 모음과 결합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반모음 종류가 2개와 5개가 있단 말이에요. 얘는 5개란 말이에요. 5로 시작을 하죠. 그죠? 그래서 얘를 반모음 5로 바꿔주는데 2가 돼야 되는데 이걸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뭐냐는 얘기예요. 얘도 그럼 반모음으로 가야 되네? 그러니까 2개의 반모음이 생겨버리는 거죠. 거기에다가 어까지 결합하면 3개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얘는 지금 요것과 요것이라는 얘기죠. 여기서부터가 설명해요. 여기가 그러면 2개, 1개. 역으로 보면은 이게 2개가 되거든요. 그러면 얘는 뭐라는 얘기예요? 그죠? 맞아요? 얘도 반모음 2로 바꿔서 아니 반모음 2가 아니라 얘는 개수를 3개 되면 3개가 돼야 되는데 이거 자체가 틀립니다. 그래서 현재는 축약 문제는 잘 안 나오고 있어요. 논리적인 모습. 그렇게만 알아두시면 되는데 학교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가르치냐? 그냥 음절, 글자와 글자가 결합해서 줄어들잖아? 그럼 뭐 축약합니다. 어떻게? 그냥 음절은 글자야 한 글자, 음절이 결합해서 다시 그럼 2음절이 돼야 되는데 1음절이 될 때 이럴 때 그냥 모음 축약으로 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도하고 아따를 보면은 다따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 그냥 축약으로 봅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여기는 지금 교재가 쓸데없는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로 가자? 축약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탈락이 조금 이제 또 많죠. 교체가 제일 많고요. 탈락이라는 말은 뭐겠어요? 의문이 떨어져 나간다는 소리잖아요. 그죠? 자, 공통점은 뭐냐? 축약과의 공통점은 의문의 개수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차이점은요. 얘는 히읗의 흔적이 이렇게 남는 거예요. 여기에. 그죠? 단어가 생겨서 남는다고 보시면 되고 탈락은 아예 깨끗하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지 않잖아요. 그죠? 개념은 뭐 보죠. 필요가 없고. 첫 번째 마찬가지예요. 좌우가 관련된 좌우 탈락에는 자, 첫 번째 좌우분의 단순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줄여서 너무 길죠? 용어가 그냥 자달이라고 일명 많이 합니다. 줄여서. 자, 좌우분의 단순화라고 했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군이 여기서 무슨 의미예요?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죠. 무슨 뜻입니까? 물이라는 뜻이에요. 물이요. 그러면 해석하면 어떻게 돼? 자음에 물이라는 얘기죠. 얘는 쉽게 말하면 어디에만 적용이 됩니까? 얘는 겹받침에만 적용이 됩니다. 겹받침에만 적용이 됩니다. 알았죠? 자, 무리가 단순이라는 말은 뭐예요? 복수가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단수로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우리 음절의 소리 기축에도 그렇지만 겹받침은 다른 기호에 적용되지 않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닭 어떻게 발음합니까? 닭 이렇게 발음하죠? 그죠? 요거 발음 못해요, 애들이 잘. 이거 발음이 어떻게 될까요? 알지? 닭이가 맞아요. 달기가 맞아요. 좀 특이하게 달기가 맞습니다. 그죠? 이거는 좌우분의 단순화가 아니에요. 참고로 여러분들 발음 좀 많이 틀려서 알려주는 거야. 왜 이건 좌우분의 단순화가 아니죠? 기억이 그냥 빈집으로 이상하죠? 여는 법칙은 운동이 될 수 없다고 했어요. 또 어떤 거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은 뭘로 발음해요? 이렇게 발음되죠. 그죠? 장문에 대해서는 어렵지 않죠? 그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좌우분의 단순화에서 뒤에 모음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모음이 오는 경우 겹받침인데 뒤에 모음이 왔을 때 떨어져 나가는 것은 좌우분의 단순이라고 하지 않고 히읗 탈락으로 가요. 히읗이 좀 그런 경우가 있어요. 모음이 올 때 히읗이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중에 히읗 준비할 때 손을 더 많이. 자, 두 번째는 탈락이 리을 탈락이 있어요. 여기 리을 탈락 나와 있나요? 리을 탈락은 특이하게 얘는 일단 언제 일어나냐면 얘는 합성어나 파생어나 용언이 활용할 때, 용어 같은 경우 활용할 때, 그럴 때 일어납니다. 단독적인 단어는 일어나지 않아요. 결합돼 있을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얘는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얘는 표기에 반영돼요.
맞죠?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반대로 이거 쪼갤 줄 알아야 돼요. 분석이 할 수 있어야 돼요.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자, 바느질은 어떤 게 결합이 된 말이에요? 바늘과 질이 결합된 거죠? 나중에 단어 배울 건데, 단어 배울 때 이런 형태적으로 분석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질은 혼자 여기서 질은 혼자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미사라고 해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실제 뜻을 가지고 있죠, 단어를. 얘는 실제 혼자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어근과 전미사의 결합은 파생과. 얘는 파생과. 이렇게까지만 해주고. 왜냐하면 선생님이 이걸 왜 설명을 하냐면 보통 이거 하고 하면은 이제 단어하고 조인돼서 단어나 형태소하고 조인돼서 잘 나와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고등부에서는 단독으로 그거 하나만 가지고 이론으로 문제 내지 않아요. 반드시 두 가지 이상의 개념을 가지고 수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조인되는 그 이론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접목시켜서 공부를 해두면 훨씬 더 머리가 빨라진다. 그러니까 문법을 공부를 했는데도 공부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는 아이들의 특징은 개별적으로 뭐 품사면 의문이면 의문, 품사면 품사 이건 잘 알아. 그런데 이거를 의문하고 형태소하고 묶어버리면 애들이 잘 몰라. 연결고리를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버퍼링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멍 때립니다. 문법 공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문제는 실전에서는 두 가지 이상의 개념이 합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문법이 어떻게 보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 연결고리를 잘 찾는 그런 식으로 애초에 그렇게 공부를 하는 애들은 딱 보면 문제 보면 이거 무슨 개념 무슨 개념 그럼 머릿속에 벌써 그 개념이 딱 떠오르죠. 그죠? 그러니까 온라인 강의나 오프라인 강의에서도 한 파트만 선생님들이 그냥 이런 거 설명 안 하고 그냥 파트로만 중요한 것만 얘기를 하는 애들은 그 당시에 그 부분은 잘해요. 근데 이거를 경험을 시켜놓으면 문제는 못 풀어. 그런 맹점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문법을 한 3-4번 반복을 할 거거든요. 수능 보기 전까지. 최소 이론만 3-4번 반복을 하는데도 안 되는 이유가 거기. 그러니까 선생님 문법 가르치다 보면 A라는 학생이 개별적인 것에 대해서는 잘 알아. 근데 문제를 풀면 문제에서 많이 틀려. 그래서 그 이유를 이렇게 보면 이 두 가지 연결고리로 문제가 되면 모의고사에서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나오면 못 푸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공부할 때 같이 공부를 해두면 머릿속에 그냥 딱 떠오르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나누려면 그 단어의 뜻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의 뜻을 의외로 모르더라고요. 차돌이 뭐예요? 그러면 애들 다 한결같이 뭐라고 해? 뭐라고 그래? 차돌박이를 저런단 말이에요. 차돌박이 고기. 내가 차돌 줄 테니까 먹어보실래? 이빨 다 나갑니다. 차돌은 찰진 돌이에요. 알았죠? 그러니까 이 어휘가 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강가에 가면 이렇게 짱돌이라고 하죠? 맨질맨질한 거. 그걸 차돌이라고 해요. 차돌박이 아니에요. 그래서 얘도 줄임말입니다. 찰진 돌이라는 뜻이니까 얘 형태소로 나누면 찰 플러스 돌이 결합돼요. 얘도 접두사가 쓰였으니까 파생.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그 외에 이제 잘 나오는 게 옛날 소나무를 옛날 우리 조상들의 그 단어의 어원을 가면 옛날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을까 생각나요.
한 글자로 그냥 얘기하면 솔이라고 했어요. 솔. 그래서 솔방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나무로 나누면 솔 플러스 나무가 되는 거예요. 부사도 마찬가지예요. 둘 플러스 3죠. 얘네들은 소리라는 말도 혼자 쓰고 나무라는 말도 혼자 쓴단 말이에요. 지금은 혼자 쓰지 않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합성어라고 합니다. 합성어. 오케이? 자, 용문의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열다와 닫다가 결합되면 뭐라고 해요? 그런 문은 열고 닫는 문. 여다지라고 하죠. 원래 형태는 열이죠, 열. 그죠? 그래서 여다지도 얘를 분석하면 열 플러스 다지가 되는 거예요. 닫다. 그죠? 용언이죠. 열과 여다지는 이렇게 우리 묘처럼 이문처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잠깐만.